자, 납세의무 확정식이에요. 아침부터 잠을 자. 자, 납세의무 확정식이. 그래서 납세의무가 뭐가 되고요? 성립이 되고, 납세의무가 뭐가 된다? 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번 소득에 대해서 국가는 추상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조세 채권의 권리를 가져요. 근데 그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납세의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결정하는 건데,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법은 크게 무슨 납부제도와 신고납세제도와 뭘로 나눌 수 있다? 정부 부과제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정부 부과제도거든요. 그러면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정권자예요.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신고납세제도는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아까 취득세도 받지만 60일 이내에 본인이 먼저 스스로 신고하게 하게끔 하지만 그가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누구도 과세권자도 결정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납세제도는 1차적으로는 납세자가 신고해서 확정하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도 과세권자도 결정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래서 정부 부과제도는 전적으로 누구한테만? 전적으로 과세권자한테만 결정 권한이 있죠. 그래서 국세인 세목이 있고 지방세인 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인 세목과 지방세인 세목 이걸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뭐 있었죠? 금융실명제하고 네? OECD 가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조세 이런 것들이 다 선진화된 어떤 체계로 바뀌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국세청의 표가 뭐였냐면 선진조세였어요. 선진조세. 그러니까 납세제도가 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정부 부과제도가 선진화됐어요? 신고납세제도가 선진화된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신고납세제도가 더 선진화된 방법이죠. 납세자에게 권리가 그만큼 도달하면서 그만큼 책임을 더 지게 하는 이런 제도가 더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신고납세제도예요. 아셨죠? 하지만 뭐만큼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큼. 그게 뭐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다음 중 신고, 납세, 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그럼 뭐 골라야 돼? 아니,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뺀 나머지 세금들 고르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지방세로서 뭐가 있지? 취득세, 등록, 연호세.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죠. 아셨죠? 근데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제도예요? 정부 부과제도예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제도예요? 정부 부과제도예요? 예? 예? 둘 다지. 예. 왜? 부가세니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지방교육세의 본세가 신고납부하면 지방지수도 신고납부해야 되고, 지방교육세의 본세가 재산세라면 고지서이한 납부라면 지방교육세도 고지서이한 납부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최상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취득세, 성립시기, 확정 방법, 예?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자, 취득세 언제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겠죠. 확정 방법은 신고납부죠.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확정 방법은 뭘 기억해. 그냥 상속, 증여, 종부 아니면 다 신고납부제도지. 맞죠? 자, 상속세 언제 성립해요? 상속 개시. 확정 방법은 부과방법. 응? 정부 부과방식. 맞죠? 증여세 언제 성립해요? 증여 받은 때. 확정 방법은 정부 부과방식. 부과방식이죠. 자, 종부세 언제 성립하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확정 방법은 정부 부과방식이겠지. 오케이? 아셨죠? 등록면허세 언제 성립하겠어요? 등록면허세 언제 성립해요? 등록한 때 성립하겠지. 확정 방법은 신고 납부 방식이 되겠고.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다만 좀 적어두실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입니다. 종부세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자가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복시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부의 결정은 뭐한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종부세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또 공부할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가지고 6억이 넘는 사람한테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돼야 될 주택이 있어. 우리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 보면은 1층에 그 영유아 보육시설 있죠. 이런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합산 대상에서 빠져야 돼. 오케이? 그런데 뭐가 된다? 국세청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여 이런 주택의 가격이 합산되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납세자는 합산 대상에서 배제돼야 될 가정보육시설이나 또는 합숙소나 기숙사 등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그걸 모르고 포함되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납세자가 그런 주택 등을 뭐하고 배제를 해서 다시 계산해서 뭐 해달라? 신고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정부의 결정은 뭐한 것으로 보겠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민하고 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관이 이기는 게 원래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가 결정을 하면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만큼은 반대로 정부가 결정했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뭐한 것으로 보겠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가 뭐가 된다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페이지 16페이지. 확정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돼요. 자, 납세 의무 소멸이 됐는데 보시면 조세 채권의 실현이 있고요. 조세 채권의 미실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채권의 실현에 의한 소멸이 있고 조세 채권의 미실현에 의한 소멸이 있는데, 자, 조세 채권이 실현됐다. 납부되거나 뭐가 됐어요? 중단이 됐죠. 조세 채권의 미실현이 있어요. 조세 채권의 미실현 뭐가 있습니까? 부과의 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또는 빈 공간에다가 적어줄 거,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 납세자의 사망은 뭐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납세 의무가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두 번째, 부과의 취소는 소멸 사유지만 부과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과의 철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납세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발견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야. 그러면 부과해야 될 세금을 뭐 한다? 철회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과를 철회해뒀다가 납세자가 발견이 되면 지체 없이 뭐 한다? 다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 철회는 소멸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올해 꽂히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납세의무 소멸에 대한 문제가 올해 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좀 자세히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국세 부과 제척 소멸 사유와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문제는 뭐냐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와 국세 징수권 소멸시의 완성인데요. 여러분들 이 성립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정부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권이라고 해요. 이 부가권은 정부가 가지는 권리야. 과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12월 31일이 종료하면 나에 대한 납세무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납세무 성립에 대해서 국가, 야 신동우 너 세금 이거 얼마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부가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가권은 하나의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부가권은 하나의 뭐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형성권이 뭔데요? 응? 들어봤다며. 형성권이란 뭐죠?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세권자 세무서가 국세청이 여러분한테 당신 세금 10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찬성이나 의사가 필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일방적인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는 거 이걸 형성권이라 하거든요. 아셨죠? 이런 부가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뭐가 되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그 존속기간을 둬요. 이런 제척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가 된다? 납세무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꼭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사람을 죽여도 몇십 년이 지나서 잡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당신 그때 세금 10만 원 탈세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가가 부가권을 갖되 이런 국세의 부가권 등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국세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데 자, 일반 세목은 얼마죠? 원칙은 5년이에요. 원칙은 5년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조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어. 그럴 수 있어? 있어요. 아셨죠? 세무조사는 못해도 4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돼. 왜? 제척기간이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아마 그 규정이 있을 텐데 중개사법에 회계 장부 보전 기간을 정해놨을 거예요. 몇 년이지? 5년이에요. 5년. 모든 법에 회계 장부는 보존 기간이 보통 몇 년이다? 5년이야. 왜? 제척 기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5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 장부 나오면 뒤돌아보지만 그냥 5년이에요. 아셨죠? 다만 이걸 무신고했어요. 무신고했으면 몇 년? 7년. 왜? 무신고했으면 세금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셨죠? 무신고일 때는 7년. 만약에 사기 등일 때는 이때는 10년. 오케이? 입에서 여러분들 상속증여세는 포착하기가 더 힘들겠죠. 상속증여세는 포착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무신고일 때는 15년. 사기 등일 때도 15년. 상속세는 조금의 흠결만 있어도 몇 년이다? 조금의 흠결만 있어도 15년이에요. 아셨죠? 지방세는 몇 년이에요? 역시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 똑같아요. 단. 근데 여기서 자, 기억해 보세요. 일반적인 취득세 무신고는 몇 년이다? 일반적인 취득세 무신고는 7년이에요. 하지만 단 상속 증여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여러분들이 교환에 의한 취득을 했는데 무신고했어. 몇 년이에요? 7년. 매매로 취득했는데 취득세 무신고해서 몇 년이에요? 7년.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부가권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됐다면 이런 확정된 납세의무를 뭐 해야 됩니까? 이행시켜야 되겠죠. 이행시키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뭐의 일종이라고요? 청구권의 일종. 이런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청구권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아이고 쏘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상속 증여세는 10년, 15년이 돼.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뭐한다? 포함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뭐를 포함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써주세요. 좀 이따가 나올 거야. 네? 원래 양도세는 몇 년이에요? 제척기간이 보통 양도세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이라고요. 하지만 부담부 증여 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만큼은 몇 년으로 한다? 10년, 15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좀 이따 다시 부담부 증여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사실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실 상태겠어요? 청구하지 않은 불행세 기간이 청구권의 불행사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그 오래된 사실 상태를 인정해서 더 이상 채권을 뭐 할 수 없게끔 하겠다. 청구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뭐 해야 된다? 봐줄 때 봐주더라도
내가 법적으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가 뭐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세무기 관계없이 무조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억 이하면 5년을 하고요. 5억을 초과하면 10년을 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근데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있죠? 네. 그래서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 자, 이거는 좀 시간 남으면 공부를 뭐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7번째, 조세 채권이 우선인데, 이거는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좀 더 하도록 하고, 자, 드디어 오늘 19페이지 지방세 들어갑니다.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은 진도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제별로 나갈 거지 앞에 뭐 1페이지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자, 지방세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공부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진도로별로 나가지 않고 주제별로 나갈 건데, 어떻게 주제별로 나갈 거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과세 요건이 있죠. 과세 요건이 있죠. 과세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세목이 뭐가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될 세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법의 주제는, 자, 세로 몇 개? 5개 주제. 괄호 몇 가지 세목? 5개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는 몇 개 주제예요? 25개 주제예요. 이 25개 중 14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나머지 2문제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법은 총 몇 문제가 나와요? 1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14문제, 조세 총론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는 주제별로 구분해 본다면 25개 주제밖에 안 돼. 25개 내용밖에 안 된다고. 이 25개 내용 중에서 14개 나오는데 발로 찍어도 12개는 맞지.
발로 찍어도 12개는 맞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모르고 이렇게 취득세 배우고 등록명세 배우고 아무런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오늘 과세 대상을 공부할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명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다음 달에, 얘는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교되지 않고 양도세는 독립된 세금으로 보일 거고, 그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딱 펼쳐보면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주제는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물 한 장 드렸죠. 자, 이 프린트물이 뭐냐면 요약집의 요약이야. 네? 이 프린트물이 그냥 요약집의 요약.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시험 한 달 전에 뭘로 보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서 뭘로 공부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10초 전에 1분 전에 10분 전에 뭘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마지막에 허송세월 받게 될 수 없어. 그런데 초치기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초치기를 할 겁니까? 초치기 자료를 준비해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부할 때 그게 책이어도 문제는 아니야. 책이어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마지막에 뭘로 공부하고 있을 건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필기해왔는데 그 필기한 거 보고 있습니까? 필기한 걸 잘 못 보지. 왜? 나를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신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신 열심히 써놨는데 자기 저런 걸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마지막을 위한 정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봐야 돼. 아셨죠?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과세 대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과세 대상인데 첫 번째 주제 뭐의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있어요. (1페이지입니다) 종이는 1페이지. 자,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이죠.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종 회원권이 있죠.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말합니까?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권이 있죠. 각종 회원권에 뭐가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어렵지 않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 여러분들 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러지? 부동산이 아니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할 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면에서 재산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더 나가서 취득을 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죠. 그게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방어권, 어업권. 이렇게? 그럼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크게 외워버려.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외웠기 때문에 준부동산의 종류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이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런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것들 열거해 볼게요.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것들 보시면 첫 번째 주식 안 돼요. 주식. 뭐 안 된다고요? 주식.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용익물권이 있어요. 세 번째 등기된 임차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뭐는 안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안 되지만 나중에 뭔 대상이 된다? 얘네들 뭐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에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4가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허권이나 영업권. 특허권이나 영업권 이런 것들 뭐가 안 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 된다. 하는 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임목 중 벌채된 운목이나 뭐 안 된다고요? 묘목. 벌채된 운목이나 묘목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요. 크게 그려보세요. 크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라고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 열거된 자산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자, 취득세 과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비교된 대상이 되는 제외되는 것들 몇 가지?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이나 영업권.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런 물건을 뭐 했을 때 낸 세금이에요? 취득이에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취득을 배울 텐데 민법에서 배우는 취득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지? 권리 변동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을 한 다음은 권리 변동에서 취득이라 한다면 무슨 취득이다? 실질 취득이다. 이 실질 취득은 뭐가 수반되는 취득이에요?
권리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취득인데 이런 권리 변동이 한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나올 수 있어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승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중요하고 무상은 다시 상속과 증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웹에서 실질 취득도 있지만 무슨 취득도 있다? 간주 취득이 있거든요. 자, 간주 취득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간주 취득의 종류는 토지의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간주 취득이지? 왜 간주 취득이야? 왜? 실질 취득은 뭐가 있다고요? 권리 변동이 있지만 간주 취득은 뭐가 없어요?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은 어딘가 표시가 되죠. 권리 변동이 표시가 되는 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우리는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고요.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즉 토지 등기부 등본의 지목, 맞죠? 건물 등기부 등본의 구조, 차량의 경우에 종료, 이렇게 표제부가 변하는 건 뭐가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또는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구조 변경이 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 변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뭐가 증가된다면 가치에 뭐가 있게 된다면 증가가 된다면 이런 가치의 증가분은 이걸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취득으로 뭐 하겠다고요? 간주.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의 원시 취득, 토지의 승계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치 증가, 이거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취득을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런 취득을 유상이니 무상이니 상속이니 증여니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무엇의 차이예요? 취득세 세율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를 공부하는데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될 문제다. 아셨죠?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취득세 세율 외워보죠.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취득세는 무조건 세율이에요. 하셨죠?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뭐 굳이 그렇게 크게 공부할 게 없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 열거된 자산. 다시 한번 열거된 자산 종류 외워보세요. 뭐 있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미용 회원권. 자, 제외되는 몇 가지 것들 기억봐요. 주식, 용유물권, 등기된 무소사 행차권, 특허권, 영업권, 벌채된 원목 등. 안 되죠. 자, 이런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인데 취득의 종류는 크게 무슨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실질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있고, 간주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뭐하고 있다?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다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밑에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칸이에요. 첫 번째 칸. 거기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현대자동차가 에쿠스를 만들 때 그 에쿠스 원체 제작 제조되는 그런 차량 등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면 그 취득세가 누구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차량 등의 원시세는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다가 적어두시면 건물 등이 있고 차량, 기계, 항공기 또는 뭐가 있어요? 선박이 있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 또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 승계 취득에 대해서. 건물이나 토지 등의 원시 취득은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승계 취득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의 원시 취득은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원시 취득을 과세하지 않는, 원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자산은 오로지 뭐가 있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아셨죠?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 이거 지우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등록료세부터 나오도록 할게요.